극한 수익의 세계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한 주 마감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양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을까요?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이런 우려감이 존재함에도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SK바이오팜 상장에 따라서 연일 강세를 보이는 바이오주들의 종목들 눈에 띄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어떨까요?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봐야겠죠? 주말에도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577-8159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망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 수익은 이분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극한의 수익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분 나와주셨는데요. 마르스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익 계좌도 또 좀 더욱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장 분석 잘해봐야겠죠. 한 주의 마감 양지수가 빨간불 켰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15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또 눈에 띄면서 시장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증시 흐름이 좀 상전벽해다. 좀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했다. 뭐 이런 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 소리냐? 시장이 그만큼 많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는 회복되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은 5월부터는 사실상 시장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좀 거품이 들어가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6월에서 7월 넘어오면서는 박스권으로 사실상 5월에 수익 냈던 종목으로 6월, 7월까지 수익 내는 종목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새로운 이슈가 나와주면 주가가 움직였다 보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SK바이오팜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대부분의 제약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AACR이 마무리되는 선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눌리거나 하락이 나와줬죠. 근데도 불구하고 SK바이오랜드라든가 SK케미칼 또는 SK증권 같은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SK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최근에 코스피 시장도 주도 장세, 제약바이오나 IT반도체 상승세가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만 20%든 30%든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상 5월 달에 매매한 것처럼 그냥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사면은 뭐 3, 4%는 날아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다가는 이번 6월에 아마 손실을 좀 보셨을 거고 7월까지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아니면 바로 내일 이틀 뒤에 주가가 20%든 30%든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매수해야만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상전벽해입니다. 이미 시장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이 많이 변한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갈 수 있을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변했다. 이 환경이 좀 변화하는 모습, 개인 투자자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도 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초점을 맞춰야 할지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걸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 한다면은 제가 얘기합니다. 이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진행돼야 되는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뭐가 진행되냐? 사실상 이 8월에 이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더 늘릴까 말까는 공청회가 있는데 사실상 코스피보다야 코스닥이 더
그 공청에 따라서 등락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6개월을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정말 거품을 물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월의 공청회를 앞두고 대략 6월부터 지금 7월까지 벌써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4월까지는 증시가 원래 가격 라인대로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5월 라인대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거품이 좀 끼는 증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6월부터 지금 7월까지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주도주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뭐 최근에 뭐 갤럭시 관련된 이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뭐 중국의 이번에 마이티 반도체 실제 이 화웨이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번 6월, 7월은 절대 그런 증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보다 충분히 정부 정책주 위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진행되는 일정대로 하반기에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고 하반기에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어떤 것에 따라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정책에 따라 주가가 20%든 급등산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안 가던 풍력주 사실상 동국 SNC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저점 대비 풍력주가 정말 오랫동안 안 움직였는데 거의 뭐 160% 이상 급등이 올라간 종목이 동국 SNC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가가 거의 바닥에 있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대략 뭐 7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정부 정책 이슈만 엮인다 한다면 대부분 주가가 크게 뛴다 한다면 상한가 이상까지도 뛰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장 중심적인 정책주 위주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흔들리는 시장, 정말 이렇게 크게 변한 시장에서도 단기 큰 수익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어떤 정책주 위주로 이렇게 조명이 모아지는지 요것 유일하게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음 주 또 이벤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또 미리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 미국에서 정말 거의 뭐 7개월 만이죠. 무슨 얘기냐 한다면은 12월에 비건 이제 이 국무부 부장관이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고익 뭐 실제 지금 정상회담까지는 아니지만 회담을 할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당분간 뭐 실제 시진핑이 넘어오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넘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거의 7개월 만에 7월 7일에 바로 비건이 다시 한 번 더 한국에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건이 방한을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냐? 바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북한과 뭔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든가 아니면 DMZ를 방문한다든가 정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가 7월부터 대략 8월 그 이상까지 본다 하더라도 아마 이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만나서 미국 대선 전에 다시 한번 회담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얘기를 다시 해서 비핵화라든가 아니면은 이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를 좀 더 진전을 시켜야 된다는 말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이 남북 관계는 더 성장이 될 거고 관련주도 그 성장세에 따라서 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말 고공으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종목이 남북경협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뭐 철도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10% 넘는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벌써 좀 들썩이는 움직임 나타났는데 다음 주의 흐름도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우리가 또 그에 따른 맞는 전략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챙겨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위해서 종목 상담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주가만 안 오르는 걸까? 이것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타이밍 잡아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6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요. 서둘러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국항공우주요. 네, 한국항공우주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7,167원 49%요. 27,167원, 비중은 네. 49%. 네.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건데 추가 매수했어요.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신 종목이세요. 그래서 비중이 많아지셨군요. 어떤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신 걸까요? 최근에 내가 이제 스페이스라는 이제 미국에서 네. 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추가로 이제 남북 하면서 이제 방산주 모멘텀. 네, 방산주 모멘텀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런 항공사업이나 이런 방산업체, 방위산업업체 이러한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모멘텀 잘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응 전략 타이밍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저희 시청자님께서요?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을 근데 방금 정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사실 네. 항공우주를 혹시 그 매수를 하셨는 단가가 뭐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예전 높았는데 이번 네. 코로나 저점 때 그때 좀 크게 매수했어요. 그래도 비중이 조금 이제 좀 많긴 하지만 그 단가가 높지 않다는 게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에서 이번에 스페이스X 위성을 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뭐 실제 이 항공 관련주들이 위성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솔직히 예. 항공우주는 좀 오랫동안 많이 빠졌어요. 좀 뒤로 좀만 넘겨봐도 정말 네. 지속적으로 2015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대가 정말 최근에 이 상장 이후에 저점을 찍었던 그 가격 라인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게 엄청 높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자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최근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페이스X 이슈보다는 약간 이 방위산업체의 정부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드론 관련 이슈를 받고 좀 그런 부분에서 네. 주가가 움직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는 뭐 우상향이나 아니 큰 상승을 못 나와주고 박스권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방위산업체를 통해서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 단기 급등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갑자기 막 20% 쏘고 그러기는 조금 무겁고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 아시겠지만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20% 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높고 그다음에 이 물량 자체도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가 막 하루 만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긴 힘들다. 그 대신에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수주 부분이나 지속적으로 저는 성장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비중 50%면은 솔직히 조금 부담되시죠? 네, 저는 이제 조금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비중을 좀 많이 담으면은 우리가 막 등락폭에 따라서 수익 손실이 좀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중을 한 종목에 30% 이상은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는 지금 구간에서는 중장기로 봐도 좀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손절가만 잡아 드릴 테니까 네. 우리 그대로 일단 본절 이상까지 홀딩해 보는 걸로 해요. 네. 예, 그래서 손절가 라인 때 일단 22,000원 라인 때 잡는 걸로 하고요. 네. 예, 목표가 라인 때 일단은 본전 이상 돌파 나오면 그때 이제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은 제가 한 번 더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또는 목표가, 손절가 다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항공, 항구우주 이 종목 손절가 잘 챙겨보세요. 2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본전가 돌파하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 한 번 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네, 두산 솔루스요. 두산 솔루스, 최근에 네. 이슈가 좀 있는데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 가격이 35,700원, 비중은 50%요. 두산 솔루스 매수 가격 35,700원에 비중 50%. 비중이 네. 조금 높으신 상황인데요. 네, 그 네. 최근에 이 매각 이슈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두산 솔루스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니.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주 보세요, 극한 수익? 네, 네. 아유. 매주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어머니. 예,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예, 어머니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또 한 50% 태우셨어요, 그죠? 네. 어머니 한 방에 사셨어요? 나눠 사셨어요? 한 번에 샀어요. 한 번에 샀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화끈하세요? 아니, 이게 한 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39,000원까지 갔어도 제가 안 팔았어요. 아, 미리 샀는데 이제 뛰었을 때 안 팔고 지금 약간 손실권 들어왔다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오늘 좀 아쉽고요. 이제 두산 솔루스가 아시겠지만 이 두산 뭐 웬만한 중공업 빼고는 거의 다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사실상 뭐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뭐 두산 솔루스라든가 웬만한 이제 두산 밥캣이라든가 대부분 매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매각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그냥 좋아서 팔단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긍정적인 매각 신호는 아닌 게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네. 전망도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간다는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매각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쁜 신호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 솔루스 솔직히 이번에 수익이었을 때 좀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좀 못 판 게 그렇죠. 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욕심이 좀 많았어요. 네. 네, 우리 조금만 줄여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소폭 손실 중이거든요.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한 2% 손실 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조금 올라오면 그래도 목표가 나이대를 잡아드릴 테니까 수익 네.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두산 이슈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손절가나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네. 다음부터는 화끈하게 50%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네. 최소한 우리 절반씩은 나눠서 사는 걸로 해요. 네. 네, 어머니. 그러면 두산 솔루스는 손절가는 저점 라인 때 32,700원 잡으시고요. 네네. 목표가 라인 때는 일단은 4만 원까지 일단 돌파하는 거 보면서 아, 들고 네. 가는 걸로 하고 어머니. 네. 이거 계속 손절가 목표가 다 하는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네네. 네, 어머니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문자로도 고민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자창 열어서 고민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창에 보니까요. 많은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접수가 되니 와, 이분 정말 길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정성껏 문자 보내주셨는데 고민에 대한 고민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쁘신 직장인 분이신데 종목에 대한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파라다이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매수 가격 16,284원에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하면은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카지노 사업에 대한 매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분의 종목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거기 카지노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네. 네. 사실상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제 당연히 이 외국 손님들이 와야만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큰 손들이 어디 있느냐 본다 한다면 당연히 일본도 있고 여러 곳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사실상 많이 왔을 때 관광 산업이나 충분히 성장성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떴죠. 뭐가 떴냐면은 한한령이 해제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한번 변동폭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점을 찍어주고 지금 올려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 같았으면은 거의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중국의 최대 여행 사업사에서 실제 이 한국의 관광 상품을 팔아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드 이후에 단 한 번도 한국의 관광 상품을 안 팔았던 중국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젠 진짜 우리 연예인들도 다 넘어가고 모든 사업들 중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도 이제는 중국 관광객이 미친 듯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더 빠질 수도 있었던 건데 추세가 전환돼서 지금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가 자체는 사실상 16,000원이면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좀 나름 높게 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분위기상은 아마 중국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본전까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다 상한가 한번 뛰면은 본전 이상이거든요. 근데 뭐 단기간에 20, 30% 뛴다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한 달, 두 달을 보고 본전 이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손절 라인대 12,0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6,000, 지금 280원 라인대죠. 본전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셔라. 그 대신에 비중은 절대로 추가하지 말아라. 지금 비중 10% 그대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 종목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꼭 흐름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고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이번에는 BC월드 제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가격은 19,500원에 비중 50%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BC월드 제약 하면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클로로킨? 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관련 종목들로 굉장히 또 수익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제 클로로킨 관련주도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전문가님한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고 해서 관련주인데 중요한 클로로킨은 지금 약으로 쓰지 마라. 지금 임상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감이 많습니다. 왜냐면 부작용이 훨씬 크다. 치료되는 것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최근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BC월드 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못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다른 치료제들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죠. 실질적으로 렘데시비르라든가 BC월드 제약이 뭐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라든가 뭐 아니면 데사메타손이라든가 너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뭐 효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클로로킨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 비중 50%를 보이는 것도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매도를 꼭 치겠습니다. 절반은 꼭 매도를 치고 손절가만 16,000 대략 900원 잡으면서 천천히 들고 가는 걸로 하고요. 무조건 절반 정도 매도 치고 가는 게 좋고 본전 오면은 나머지 절반도 꼭 전량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 16,900원대 여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중 50%이기 때문에요. 비중 반 축소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중에서 SM 골라볼게요. SM이 최근에 연일 상승 탄력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 보니까요. SM이 매수 가격이 27,498원에 비중 10%입니다. 수익 중에 계시네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혹시 앵커님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저는 블랙핑크 좋아합니다.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요?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게 연예인은 블랙핑크를 좋아하시는데 사실상 종목 같은 경우에도 SM도 사실상 이 소속사 관련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근에 이 컴백을 블랙핑크도 했지만 정규 2집 앨범으로 현재 빌보드를 달리고 있는 이 실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NCT 127이라고 하는지 127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NCT가 이번에 빌보드 40위를 빌보드 200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SM의 슈퍼엠이라는 프로젝트 그룹도 과거에 빌보드 1위를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NCT도 지금 빌보드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뭐 방탄소년단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지만 SM에서도 대거 지금 빌보드에 진입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SM이 지금 기대감도 크고 성장성이 크다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제일 문제였던 게 우리 연예인들이 중국에 광고도 하고 중국에 사실상 진출도 많이 하고 할 때가 좋았는데 이게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컸어요. 왜냐면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실제 G드래곤이 이 중국의 모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다음에 이 UNI 실제 이 유앤미 콘서트까지 진행을 하면서 위아더월드 콘서트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엔터 쪽도 계속 풀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주가가 27,000원이면은 소폭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구에서 더 크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목표가는 32,5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나이 때는 사실상 본전 나이 때 잡으시면서 절대로 손실 보고 나오지 마라. 그래서 실제 손절가는 본전, 목표가는 32,500원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아, 이거 더 간다 하는데 비중 더 태울까? 절대 태우지 마세요. 왜? 아직도 바닥에서 안 간 종목, 크게 올라갈 종목, 급등 나올 종목 넘칩니다. 굳이 SM이 아니어도 수익 낼 종목 많으니까 비중 더 싫지 마시고요. 더 크게 갈 종목으로 좀 이따가 다른 비중으로 한번 태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SM 같은 경우에는 비중 여기서 더 추가하지 마시고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은 3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저희가 문자 풀어봤고요. 전화 또 연결해서 시청자님의 고민 들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됐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 네, 가격과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7,650원이요. 7,650원에 비중이 40%예요. 7,650원이면은 과거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월 초쯤에 와, 한 것 정말 같아요. 올해 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상승 탄력이 올라오면서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좀 쭉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금요일에 좀 아쉽게 마감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상 좀 많이 아쉬운데 네. 아버님 들리시죠? 네.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유, 좀 이게 좀 많이 속을 태워가지고. 아유,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아버님 힘내시고요. 네. 제가 좀 힘내는 말씀 좀 해드릴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반도체 OLED 좀 부품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반도체 OLED 얘기만 들어도 사실상 긍정적이긴 해요, 그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WTO 제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가 조금 지금 격화되고 있다. 지금 솔직히 일본과 한국 갈등이 조금 강해지고 있다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일본 자산 매각하는 날이 8월 초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8월 초까지 보고 아마 정말 일본 이 갈등이 더 강해질지 말지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사실상 지금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라든가 반도체 이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고 좀 올라가고 있다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7,600원이면은 상당히 솔직히 뭐 가격대로 봤을 때는 나름 좀 높게 사셨다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조금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본전 가까이 왔다가 조금 못 온 게 좀 아쉽죠, 본전까지. 네. 그럼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라도 잘라야 될까, 아니면은 본전에 오면 매도 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손절이나 매도도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절반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잡으시면서요, 손절가 이탈 안 나오면 저는 그대로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 말씀드리거든요. 그 대신에 본전 이상 올라오면은 꼭 전량 매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절가 나이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6,000 지금 800원 나이 때 일단 잡는 걸로 하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본전 오면은 저희 전량 매도하는 걸로 하고, 반도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산화 관련 수혜주들은 좀 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직 뭐 한일 갈등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한번 들고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여유 좀 더 갖고 보유하시면서 종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손절 가격 6,800원 제시해 주셨어요.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 종목들 풀어봤고요.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앞서서 시장 분석해 주실 때 이 비건 방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이슈로요. 그럼 관련 종목은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항상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남북경협 이슈가 비건으로 인해서 좀 더 활발해졌다. 당연히 지금 하반기에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도 중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대장주는 뭐다? 철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도주인 푸른기술입니다. 그래서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영무 자동화라든가 철도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아마 이번에 남북경협 이 법안이 7월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종전 선언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법안들이 7월에 대거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이나 반등세라 어렵지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푸른기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라인대는 지금 구간에서 높이 안 보겠습니다. 높이 안 보고 18,000원 라인대까지 돌파하는 걸로 보시고요. 손절가 라인대는 15,000원 잡으시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가 고심해서 고른 전략, 바로 다음 주 눈여겨봐야 할 종목 전략으로 푸른기술 철도주 제시해 주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푸른기술이었습니다. 극강!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종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북 경협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셨습니다. 푸른기술 하면 철도주잖아요. 이것만 보면 되나요? 사실은 제가 이 남북경협주의 순서는 어떻게 가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정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사실상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니다. 사실상 김정일 과거에 이제 국방위원장이 유서에 남겨놨다 했습니다. 순서대로. 그럼 그 순서대로 종목은 띕니다. 첫 번째가 철도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궁금증을 키워주시니까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도주 푸른기술에 대한 전략 챙겨봤고요. 한 종목 더 남아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세요. 자, 그럼 마르스 전문가의 포인트 강의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극한 수익에서 강의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반기에 정말 계좌를 성공시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강의만 보셔도 내 하반기 계좌는 오늘 다 들었다. 내가 하반기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오늘 방송을 놓치면 정말 하반기 내내 후회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저는 계속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 근데 진행해야 되는 게 이슈가 갑자기 뭐 일주일 이슈, 뭐 갑자기 뭐 한 달 이슈 이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 한 달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다? 30년 만에 또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이슈가 지금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돌아온 남북 경협이라는 건데, 근데 이때 돌아온 남북 경협은 애매했어요.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이게 뭐 진행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둥 마는 둥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 의견을 한쪽으로 몰 수 있는 힘이 생겼다. 90년대 이 민주정의당의 역대 최대 여당이 형성되고 나서 218석이었나요? 그 이후에 이번에 180석이라는 역대 최대 정말 큰 슈퍼 여당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법안이든 어떤 정책이든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날까 말까한 그런 지금 정치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이 갈등이 격했던 이 남북경협 법안이나 모든 정책들을 이제는 진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30년 만에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면 종목도 그만큼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지금도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 한한령입니다. 실질적으로 한한령의 해제가 되는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왜 커지고 있냐? 미국, 이 중국 전역에서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중국의 최대 여행 기업이 한국을 거의 홈쇼핑하듯이 이 한국에 이제 꼭 가야 된다. 이 관광상품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드 배치, 미사일을 딱 노리는 순간 사실상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네 다 같이 집에 가 하면서 롯데라든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한국을 제한했죠. 근데 그 한한령 이후에 201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관광상품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거의 뭐 해제된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면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사실상 이뿐만이 아니죠.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아까 You and Me We Are The World 콘서트도 한중일 동시에 진행했고요. 그 이전에도 G드래곤이 실제 중국에서 좀 유명한 음료 회사의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는 큐브엔터가 중국의 음원 독점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 쪽이나 아니면은 뭐 상품 쪽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중국과의 지금 교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그럼 한한령은 거의 해제된 게 제가 봐도 맞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친하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과 친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뭐 합니까? 미국이 중국 제한해라 그럼 뭐예요? 일본도 같이 우리도 제한할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친하다 그러면은 일본과 친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중국과 친하다 그러면은 북한과 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북한을 계속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서로 한 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도 한 몸이 됐고요. 그럼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랑 더 친하냐라 봤을 때 중국과 더 친합니다. 왜? 이번에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제한하고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중국에서는 한국이랑 같이 계속 뭐 사업 진행하고 한한령 해제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뭐다? 중국이랑 더 친하다. 그래서 중국이랑 친하면 뭐다? 북한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상황이죠. 남북 정상회담 진행하고 북미 정상회담 진행할 때도 솔직히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중국이랑도 사이가 좋고 북한이랑도 사이가 좋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오자마자 무슨 이슈가 나왔냐? 이게 나왔죠.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 실제 이 북미 간의 이 중재자로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EU 정상회담 이 화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솔직히 미국 대선 이전에 북한과 미국 지금 만나가지고 한번 정상회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중재자,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미국도 어차피 북한 만나야 돼요. 왜? 제가 이 트럼프의 3가지 공약 중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대중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친이스라엘 반이란입니다. 세 번째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비핵화 시켜야 돼요. 노력이라도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그 구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미국 대선 이전에. 근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대북 관련주, 북한 관련주, 남북교역 관련주 주가 우상향세가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말도 안 되게 상승 나오죠. 정말 누구든 주식을 일주일 했든 한 달 했든 세 달 했든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라고 했겠지만 최근에 뭐 했습니까? 남북 공동연락소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라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북 공동연락소가 파괴가 되면서 이거 군사적 도발이다라고 했는데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도발이라는 건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끼쳐야 됩니다. 산전적 의미로 그래요. 근데 실제 이번에 남북 공동연락소는 뭡니까? 우리의 돈이 들어간 북한 땅에 있는 실질적인 건물을 부신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건 뭐다? 도발이 아니라 남북협력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거지 군사적으로 우리 남한의 땅을 침범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이라 보기 힘들다. 이거는 남북협력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겠고요. 이렇게 폭발을 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폭발을 시켰는가? 아니 북한이 굳이 아무리 도발이 아니더라도 남북협력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고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폭발을 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강남, 한남동 이런 느낌이 북한에서는 평양이죠. 예, 평양이 이제 북한의 간부들, 고위급 간부들의 가족들이나 뭐 아파트도 이만큼 줄 서 있고 사실상 이제 북한 영상 찍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데가 평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잘 돼 있다라 볼 수 있겠는데 그 평양마저도 쌀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인이 아니에요. 간부의 가족입니다. 이 북한에 그래도 좀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의 가족도 쌀이 없는 상태가 지금이다. 왜 쌀이 없겠느냐? 일단 대북 제재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에서 90%는 수출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럼 중국에서 얻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중국에서 뭐 했습니까? 국경을 폐쇄했죠. 왜 국경 폐쇄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북한도 안에 코로나19 터지고 있겠죠. 터지고 있는데 그만한 의료시설이 있는가? 그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북 제재에 국경 폐쇄에 모든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거의 쌀이 몇 분의 1?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박살이 났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고위급 간부들도 쌀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평양 주변에 있는 못 사는 동네들 또는 평범한 동네들은 얼마나 더 못 먹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지금 아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위험하고 지금 사실상 거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시 상황, 뭐 전쟁이 나거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꺼내는 비축미라는 게 있어요. 비축해놓은 쌀이 있는데 그 비축미를 꺼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북 공동연락소라도 파괴해서 우리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줘라. 미국과의 관계, 우리 남한이 좀 해결 좀 해줘라 라는 식으로 좀 보여준 거죠. 임팩트와 사실상 그런 이 단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게 남북 공동연락소 파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발은 아니었고 이거 좀 어떻게 해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비건이 넘어오게 됩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고 한번 우리 대북 제재를 풀지 말지 우리 북미 이 뭐 사실상 정상회담이라든가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이거를 진행해보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느낌으로 방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7월 7일에 방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넘어오게 되면은 북한에 한번 회동해보자. 우리가 정상회담은 불가능하지만 고위급 회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건이 넘어와서 회담하고 대북 제재 풀고 핵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무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서 그런 얘기 못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죽기 직전이다 보니까 좀 격한 반응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북측 회동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디서? 비건이 이번에 7일에 넘어오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수급이 붙기가 하루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북한에서 또 그러면은 또 이 도발하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한에서도 보다 북한의 법안을 모두 처리합니다. 뭐 대북 전단 금지부터 시작해서 종전부터 시작해서 그 법안들을 이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라 했어요? 실제로 비건 넘어오죠. 문재인 대통령 실제 북미 만나길 원하고 있죠. 거기에 불어서 정책까지도 지금 법안까지도 남북협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실제 미국의 비건도 북회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준비 끝났어요. 실제 한국에서도 남북협력법 지금 대북 전단이나 종전 통과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미회담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추진하고 있죠.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30년 만에 온 기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까 뭐다? 바로 남북경협의 정말 남북경협의 마지막 급등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슈가 모두 포함된 남북경협 대장주를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나고 이 11시 30분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제가 이 남북경협 대장주 한 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남북경협 대장주 한 종목 드리니까 하반기를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그 한 종목 꼭 11시 반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르스 전문가의 수익 포인트 강의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남북 경협주, 그렇다면 다음 주 당장이라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골라드릴게요. 극한 수익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도주, 푸른 기술에 대해서 전략 소개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철도주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종목을 3개를 준비를 한 거죠. 네, 이 극한 수익에서 드리는 두 종목이 있는 거고 따로 이제 대장주 한 종목이 있는 건데 아까 한 종목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종목 또 공개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인디에프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김정은의 이 아버지인 이 김정일의 제가 유서를 언급했는데 유서에서 첫 번째가 철도를 연결하고 두 번째가 기간공업을 조성해라. 기간공업이 뭡니까? 개성공단이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제 개성공단 이슈의 대장주의 인디에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조이너스 콤파니아 이런 옷 만드는 기업이고요. 실제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수혜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매수가랑 목표가랑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공략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원 라인대 잡고 손절가는 2,100원 라인대 잡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극한 수익주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관련 모멘텀이 있는 인디에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목표 가격은 2,500원, 손절 가격은 2,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디에프였습니다. 극한! 다음 주도 화이팅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극한 수익주 두 종목 전략을 저희가 푸짐하게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마르스 전문가님,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선물도 준비하시고 투자자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신다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30년 만에 온 이 슈퍼여당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생일대입니다. 단 한 번도 저희가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슈퍼여당의 상황에서 남북경협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준비를 끝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비건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북한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기대해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북미 이 남북경협 종목이 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생일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주식을 일주일 했든 한 달 했든 두 달 했든 하반기에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남북경협 대장주 한 종목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한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11시 30분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어떤 종목이 내 하반기를 빛낼 남북기업 대장주인지 꼭 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방송 끝나고 잠시 후에 마르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시작됩니다. 극한 수익주 두 종목 외에도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과 또 투자자 여러분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마르스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그 박스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니까 서둘러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투자 비법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